중립보다 명심을 외치는 이유. 명심이요? 마음에 새긴다 그 뜻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저 명심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마음 같은데요. 지금 중립보다 명심 외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우선 화면에 국회의장이라는 게 어떤 자인지 국회법에 있는 규정 하나 소개해드리죠.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의 취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이잖아요.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되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 재직 기간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뭐 길게 어렵게 써놨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그 취지가 있겠죠. 이게 규정이에요. 그런데요. 최근에 민주당 몫으로 국회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다라고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과 야당사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그걸 성과로 만드는 게 그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은 어쨌든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 편을 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자동차 기아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갑자기 바람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박찬 교수님,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는 분인데 뭐 중립 이런 거 안 된다. 뭐 기계적 중립 안 되고 뭐 확실히 힘을 실을 때는 실어야 되고 특히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까지 강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175석의 그 일당이 됐는데 예. 유권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지난 21대 때 180석이었는데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그걸 거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나 후반기 때 정권 교체 이후에 예. 후반기 때 소위 말해서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견제나 심판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혹독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국민의 뜻이 견제와 심판을 제대로 하라는 거냐는 겁니다. 예. 그럼 견제와 심판을 제대로 하려면 예. 지금 주어진 권한이 입법권밖에 없어요. 그럼 입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다가 동원해서라도 견제와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까지만 하더라도 예. 뭐 의회 민주주의니 또는 뭐 협치니 예. 그래서 뭐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 뭐 이런 것에 연연했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연연하지 말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뜻. 아까 뭐 중립보다 명심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중립보다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준 뜻을 갖다가 예. 주어진 입법권 하에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있는 권한 없는 권한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이제 무소속이 되셨는데 그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 표시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불만이라기보단 예. 경험이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지난 21대 국회의 예. 상반기 때는 여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권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때는 다수당으로 야당을 처음 해본 거죠. 그런데 입법권에 밀리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의 그런 과정들도 처음 이제 야당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한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특히 세 분께서 뭔가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은 좌파 우파 아니지만 중립도 아니다.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까 강하게 얘기한 목소리 있었죠. 그리고 동성우 의원은 기계적 중립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 아니 근데 국회의장은 무소속 중립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지난 21대 국회 때 예.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원하는 법률이 통과 안 된 적이 있나요? 아. 다 통과됐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안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단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때문에 빨리빨리. 이게 시행이 안 됐지. 중간에 당연히 뭐 독소장 뭐 여당 야당에서 누가 문제 제기하면 그런 거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뭐 예. 입법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왜 당직을 못 갖게 할까요? 그건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랄지 국회 운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국회의장 관련된 역사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나의 당을 위해서 내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김진표 의장도요. 전에 국회의장 선거할 때도 거의 비슷한 말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비교적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장 되면서 그래도 약간 합리적으로 했다고 보는 건데 이게 당적을 버리라는 것은 초당파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초당파적으로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보고 전에 정의화 의장 정도 한 명 정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장은 여야 가릴 거 없이 300명 국회의원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장 되는 거 맞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고 예.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강경파들의 어떤 지지에서 됐기 때문에 결국 예. 그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국회의장을 마치 뽑아주고 나서 마치 자기 당의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것은 지금 민주당을 친명이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명심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대표의 마음을 예. 가장 잘 알고 대표가 원하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게 내가 제일 적임자다. 그래야 선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선명성 경쟁하면서 명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뽑아야 되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후보들이 뭐 굉장히 강하게 외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어떤 자리는 지금 물밑에서 다 조율이 되고 있어서 뭐 특정 인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